58쪽을 푸시는데요. 다음 중 지적 공부로 모두 나열한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정답은 5번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등록사항과 그 기재 방법을 잘못 설명한 것은 1번. 지목은 부호를 사용하여 기재한다. 틀렸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그래서 틀렸을 테고. 2번. 집어는 임야대장 등록지는 산으로 표시한다. 맞죠?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는 거죠.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다. 그렇죠? 면적은 이제 제곱미터 단위로만 표시해야 돼요. 미터법에서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다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평단위를 쓸 수는 없고요. 4번. 토지의 소재, 동과 리 단위까지 행정구역을 기재한다. 그렇겠죠? 동리 뭡니까? 지번부여 지역. 그렇죠? 고유번호 19자리 숫자로 표시가 될 테고요. 3번. 옳은 것은 1번.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 등록합니까? 대지권 등록부에만. 따라서 1번 지문 틀렸고, 2번.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경계는 틀렸죠?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합니까?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하죠? 틀렸습니다. 3번.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등기부의 등기원인을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틀렸죠? 이 소유자 부분은 무엇이 기준이 돼서 무엇을 정리한다고 했습니까?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 부분을 정리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토지의 표시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변경합니까? 지적 공부를 기준으로 등기부를 변경 등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개별 공시지가는 지적공부 정리 신청 수수료의 기준이 된다. 틀렸습니다. 공시지가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죠. 이 지적정리 신청 수수료는 필지별로 수수료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필지별로 면적이 넓은 토지건, 면적이 작은 토지건 관계없이 한 필지당 수수료가 정해져 있어요. 필지별로. 그래서 틀렸고 5번.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부동산 등기부의 표제부 토지의 비상을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 맞죠? 토지의 표시는 지적 공부를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를 바꿔준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쉬운 문제죠. 그 다음에 4번 쉽죠. 토지 이동 사유는 어디에 등록합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다시요. 토지 이동 사유, 등급, 개별 공시지가 어디에 등록한다고 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다시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거 세 가지 꼭 외우시라고 했죠? 뭐가 있습니까? 토지 이동 사유, 등급, 개별 공시지가.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는데 이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1번째 자리가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11번째 자리는 3으로 돼 있죠. 3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는 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좌표 등록부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테니까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겠죠. 그 다음에 지목이 등록된 지적공부는 총 4개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좌표 등록부에는 지목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그 다음에 좌표는 어디에만 등록할까요? 좌표 등록부에만. 부호 및 부호도는 어디에 등록합니까? 좌표 등록부에만. 쉬운 문제죠. 3번이 답이 될 겁니다. 6번을 보시면 여기도 11번째 자리가 뭐가 있습니까? 3으로 되어 있죠. 좌표 등록부를 얘기하게 될 겁니다. 1번. 지적공부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토지대장 지적도가 작성된다. 맞습니까? 맞죠? 2번. 지번은 마지막 8째 자리죠. 따라서 214의 72번지. 맞습니까? 맞죠? 3번. 면적의 계산과 경계의 보고는 좌표에 의해야 한다. 왜요? 좌표 등록부가 지적도보다는 훨씬 정밀한 정보죠. 따라서 좌표값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4번. 도시개발사업 등이 토지개발사업을 실시한 지역에 부여된다. 이 도시개발사업이 실시되면 지적 확정 측량이 뒤따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 좌표 등록부 모든 토지마다 작성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토지가 아니라 어디에만 작성된다고요? 지적 확정 측량 CC지역, 축적 변경 측량 CC지역에서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가 되죠. 그래서 이 4번은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지적 확정 측량 CC지역이 됩니다.
따라서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가 될 테고 좌표값이 부여가 될 겁니다. 좌표 등록부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이런 고유 번호를 가지는 토지의 면적을 측정한 결과 726.7제곱미터로 계산된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때 727제곱미터로 등록한다. 틀렸죠? 네, 좌표 등록부가 있을 때는 좌표값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기 때문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해야 되죠. 그래서 726.7제곱미터로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개별 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어디에 등록한다고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이동사유, 등급, 개별 공시지가 세 가지 꼭 외워두셔야 돼요. 토지이동사유, 등급, 개별 공시지가 어디에 등록합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2번 토지이동사유 등록되겠죠? 소유자 변경된 날과 등기 접수번호. 이거 맞습니까? 접수번호는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네 접수번호는 등록할 필요가 없죠. 접수 날짜는 등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등기가 이루어지면 물권 변동 현혹은 어느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했습니까? 접수한 날. 맞습니까? 접수한 날이 소유자가 변경된 날이 돼요. 그래서 접수한 날은 등록이 되지만 접수번호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게 틀렸네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접수번호는 순위번호를 결정하는 기준이 돼요. 순위번호. 그런데 이 순위번호는 접수번호, 순위번호는 접수번호 갖고 순위번호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 접수번호는 순위번호 두 개, 접수번호, 순위번호는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그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지적공부에는 등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등기부에만 등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필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붙이는 고유번호. 고유번호는 어디에만 등록이 안 된다고 했습니까? 도면에만 등록하지 않는다고 했죠. 도면을 뺀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대와 임대에 등록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당해 토지가 등록된 도면번호 등록됩니까? 도면번호는 어디만 등록이 안 된다고 했죠.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는 도면번호를 등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이미 등록된 상태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장번호, 이거는 도면을 빼고는 다 등록이 돼요. 한 장으로 구성된 장본은 없어요. 도면을 빼고서는. 그렇죠. 그래서 장번호도 등록이 될 테고, 축척은 어디에 등록됩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축척과 지목은 같은 지적공부에 등록한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테고요. 조금 어렵네요. 8번 틀린 것은 고유번호를 보니까 이 토지는 마지막 고유번호 8째 자리를 보시니까 158이라고 돼 있죠. 158번지 토지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1번을 보시면 158번지 토지는 71년 8월 1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최초로 등록되었다. 보통 이 그림 형태의 문제가 우리 공간정보법에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그림이 출제가 되면 여러분 머리는 올스톱이 돼버리죠. 네. 근데 이 그림을 출제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숨은 그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쭉 이렇게 보시면 다 숨은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1번을 보시면 71년 8월 1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대장에 71년 8월 1일을 찾아가 보시면 돼요. 찾아가 보니까 1971년 8월 1일 신규 등록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러면 8월 1일 날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최초로 등록되었다. 맞는 지문입니까? 네.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78년 2월 1일 찾아가 보시면 돼요. 78년 2월 2일 가보니까 이 158번지 토지가 분할되어 본번에 1을 붙였다. 이렇게 돼 있죠. 부함. 이건 붙일 붙자예요. 그러면 158번지가 158번지와 158의 1번지로 분할이 됐다는 겁니다. 분할이 돼서 면적이 158번지가 10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줄어들었죠. 왼쪽에 보시면. 그러면 158의 1번지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40제곱미터가 될 겁니다. 3번 158번지 토지는 9월 9일 대에서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그러면 99년 9월 9일을 찾아가 보시면 맨 왼쪽에 지목이 나타나고 있죠.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전. 그 다음에 9월 9일 날 대지로 바뀌었죠. 그러면 전에서 대로 지목이 바뀐 겁니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 지목을 다시 가보시면 그 위에 숫자가 나와 있죠. 이 숫자는 지목의 코드 번호예요.
그래서 지목 28개는 다 코드 번호가 있어요. 1번은 뭐겠습니까? 전. 그 다음에 28번은 뭐겠습니까? 잡종지가 될 겁니다. 4번 2004년 1월 3일 합병되어 1월 3일 찾아가 보시면 2004년 1월 3일 159번지와 합병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합병되어 말소된 159번지의 토지 면적은 20제곱미터이다. 합병됐을 때 왼쪽의 면적을 보니까 60에서 80제곱미터로 바뀌었죠. 따라서 159번지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20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158번지 토지는 2004년 1월 3일 159번지와 합병되어 면적이 80제곱미터가 되었다. 맞는 질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예요. 다 거기 답이 있습니다. 9번 다음 중 공유지 연명부에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것은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테니까 공유지 연명부 등록되겠습니까? 등록되겠죠. 지분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두 개입니다. 뭡니까?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따라서 공유지연명부에 등록이 될 테고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뭡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공유지연명부에 등록됩니까? 안 되죠. 주민등록번호,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4개의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공유지연명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인가요? 4번.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오류가 적어요. 10번을 보시죠. 대지권 등록부. 1번을 보시면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되겠죠.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4개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대지권 등록부에는 지목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니까 어디에 등록되겠습니까?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전유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지목이 틀렸고 3번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 등록됩니까? 대지권 등록부에만. 소유권 지분은요.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만. 건물의 명칭은 대지권과 관련되어 있죠. 구분 건물이니까 대지권 등록부에만. 개별 공시지가는 어디에 등록합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따라서 개별 공시지가가 틀렸고요. 3번 대지권 등록부의 장번호. 장번호는 한 장으로 구성된 지적도, 임야도에만 장번호가 없어요. 나머지 지적공부들은 전부 다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번호가 있을 겁니다. 토지이동 사유,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렇죠. 이게 틀렸네요.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 그래서 뭐가 틀렸습니까? 토지이동 사유가 잘못 들어갔죠. 4번 건물의 명칭. 구분 건물은 명칭이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분이죠.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토지의 고유 번호는 무엇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도면만 제외되어 있다고 했죠.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등록하게 될 겁니다. 이게 답이겠네요. 네, 4번이 답이 될 겁니다. 5번을 보시면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번호는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같은 특수한 정보는 등록될 필요가 없다고 했죠. 왜? 토대와 임대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도면번호는 틀렸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11번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 건물의 명칭도 대지권 등록부, 소유권 지분이 아니라 지분이겠죠.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건물의 경계는 등록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적을 보는 거예요. 토지정보. 그래서 건물의 경계는 틀렸고요. 소유자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런 식으로 풀면 안 틀립니다. 다 득점할 수가 있어요. 12번을 보죠.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적인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먼저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의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되죠. 2번 토지의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 토지의 소재도 모든 지적공부, 토지의 고유번호는 도면을 빼고선 다 등록한다고 했죠.
토지의 지목은 토대인데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따라서 토지의 지목은 공통된 등록상이 아니겠죠. 쉬운 문제네요. 13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상. 1번. 고유번호는 도면을 뺀 모든 지적공부. 맞습니까? 지목은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제가 지금 쓸데없이 떠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하면서 외우시라고요. 이렇게 골라내시면 네, 다 득점이 돼요. 부호도는 어디에만 등록합니까? 네, 부호도. 부호 및 부호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만들기 위해서 구한다고 했죠. 이게 3번이 답이 될 겁니다.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니까 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되는 게 아니죠.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4번을 보시면 틀린 거. 분할 합병 등으로 경계가 변동된 경우에는 좌표 등록부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면 면적이 달라지죠. 대장 정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도면의 경계가 달라지죠. 도면도 정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2번. 지적도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한다. 맞습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이니까 도면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도의 축척은 일반적으로 500분의 1로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좌표 등록부가 작성이 되면 축척이 6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조금 정밀해져요. 이게 경지정리 사업이 이루어지면 이때도 좌표 등록부가 작성이 되는데 경지정리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도 1200분의 1에서 1000분의 1로 조금 정밀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맞고요.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 안에 있는 각 필지의 경계점의 측정에 있어서는 좌표를 산출하여야 된다. 맞습니까? 좌표 등록부는 좌표값이 있어야 되겠죠. 네. 지적도에 등록되는 경계점 간의 거리는 1cm까지 계산한다.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1cm 단위로 하는 겁니다. 22.41cm. 아까 네. 그 다음에 15번을 보십니다. 옳은 것은 1975년 지적법 개정 이후 도입되어 전국적으로 작성 배치된다. 틀렸죠? 좌표 등록부는 땅값이 비싼 토지,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토지, 따라서 경계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토지, 즉 지적 흑정 측량 CC지역, 축척 변경 측량 CC지역에서만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한다. 전국적으로 틀렸고요. 좌표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정밀성이 높고 정밀도는 높죠. 하지만 일반인이 쉽게 토지의 모양을 알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좌표 등록부 비치한 지역의 토지 경계 결정과 지표상의 보고는 좌표와 굴곡점을 잇는 직선에 의한다. 아니죠. 좌표값 가지고 한다고 했죠. 도면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좌표값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굴곡점을 잇는 직선, 이거 틀렸습니다. 좌표값 가지고 하는 겁니다. 굴곡점을 잇는 직선은 뭡니까? 이건 도면이라는 뜻이에요. 도면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좌표값 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도시개발 등 지적 확정 측량을 한 지역에 작성 비치한다. 맞겠죠? 예, 지적 확정 측량 CC지역, 축적 변경 측량 CC지역에서만 좌표 등록부가 존재합니다. 세 번째, 등록상으로는 토지의 주소. 토지의 주소가 있습니까? 네? 이제 법을 전공하시지 않으신 분이 책을 쓰셔서 그런 건데, 부동산은 소재지지 주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의 소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소는 사람만 주소가 있는 거예요. 네. 토지의 주소. 갑자기 확 짜증이 나면서, 네. 토지의 소재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토지는 주소가 없습니다. 토지의 소재 지번.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되죠. 좌표는 좌표 등록부에만. 소유자는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명부, 대지권 등록부. 소유자 틀렸네요. 면적은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고유번호는 도면을 빼고선 다 등록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 될 겁니다. 16번, 이것도 쉽죠.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 토지 이동 사유는 어디에 등록합니까? 토지 이동 사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그래서 틀렸고요. 토지의 고유번호는 도면을 빼고선 다 등록한다고 했죠. 따라서 좌표 등록부에 등록이 될 테고, 부호 및 부호도는 어디에 등록합니까? 좌표 등록부에만. 그래서 2번이 답이 될 테고, 3번 경계는 어디에 등록하죠?
지적도, 임야도, 에만. 왜요? 직선이기 때문에 그림 형태의 정보예요. 그림 형태의 지적 공부인 지적도, 임야도만 등록할 때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어디에 등록한다고요? 도면에만. 그렇죠. 좌표값은 좌표 등록부에만. 위치는 도면에만. 5번을 보시면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필지별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장번호니까 이는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하겠죠.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17번 이거 보셨죠? 정답은 4번. 축척 7가지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18번 틀린 것은 지목은 정식 명칭이 아닌 부호로 표기해야 된다. 맞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 임야 도면에는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임야도가 틀렸죠? 좌표 등록부는 토지대장, 지적도랑 연결되는 것이지 임야도, 임야대장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경계는 각 굴곡점을 잇는 직선으로 표시한다. 맞겠죠? 지번은 각 필지 경계선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맞습니다. 도면에는 지목을 부호로 등록한다. 맞겠죠? 네.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19번을 보시는데요. 좀 이상하네. 더 이상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를 그린 겁니다. 네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하고 간주하겠습니다. 간주. 아닌 것 같아도. 네. 추정이요. 네. 여기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원점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가장 근원이 되는 기준점, 원점이라는 기준점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국토지리원 안에 원점이라는 기준점이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 이 원점이 바로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이에요. 이렇게. 아이고, 큰일 났다. 원점을 이동하겠습니다. 일로. 그러면 이게 원점이 되고 이게 X축, 여기 Y축이 되는데요.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다면 이 경계점이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X좌표, Y좌표가?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맞습니까? 그런데 좌표는 마이너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좌표는 무조건 플러스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좌표값을 무조건 플러스로 고치기 위해서는 요 축들을 이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요 X축은 이쪽으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시켜야 돼요. 얼마를 이동시키냐면 20만 미터를 이동시킵니다. 20만 미터. 20만 미터를 이동시키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Y좌표는 다 양수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Y축도 이동을 시킵니다. 밑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얼만큼 이동시켰냐면 50만 미터를 아래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요 새로 만나는 요 점이 보정된 원점이라고 불러요. 원점인데 보충해서 정정한 원점, 보정된 원점이라고 부릅니다. 0,0. 여기가 0,0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들은 다 좌표값이 X좌표, Y좌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플러스가 돼버립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도면이 한 장 이렇게 있는데 요 선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도각선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도각선 옆에 숫자들이 부여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숫자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도각선 수치라고 얘기하는데 이 도각선 수치는 보정된 원점, 여기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미터 단위예요. 여기부터의 거리. 그러면 이것 좀 보시면 거기 도각선 수치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15200, 115200, 115200. 그 다음에 114500, 114500. 원래는 이렇게 표기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눕혀서. 도각선에 눕혀서. 그 다음에 114000. 여기가 114000. 그 다음에 114800. 114800. 이게 도각선 수치예요.
이 도각선 수치는 보정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했죠. 여기 X축, 여기 Y축. 여기가 뭐라고요? 원점 0,0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도각선 수치는 보정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니까 도각선을 연장합니다. 연장을 하면 이 Y축과 만나는 점이 이거예요. 114,5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연장을 해요. 연장을 하면 이게 만남 점이 이겁니다. 114,000. 근데 연장을 하겠습니다. 연장을 하면 114,800. 그 다음에 연장을 하게 되면 115,200, 115,200. 이렇게 연장을 한 선이 만나는 그 수치가 도각선 수치예요. 그러면 이거 구해낼 수 있습니까? 있죠. 이것과 이것은 똑같은 거니까 여기 얼마입니까? 여기서 이걸 빼주면 되죠.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500. 이게 500이 됩니다. 500m.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 되겠죠. 그러면 400m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도각선이 포용하는 면적이 구해져요. 4, 5, 20. 공이 4개.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얼마입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20만 제곱미터가 바로 도각선이 포용하는 면적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이거는 그냥 산수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20번을 보시면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적도면에서 10번지의 A점과 15번지의 B점의 도상 직선거리가 3cm인 경우 지목과 지선거리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번지를 가보시면 공이라고 되어 있죠. 공은 부호가 뭐의 부호입니까? 공장용지는 장이에요. 그렇죠. 차장천원. 공은 뭐겠습니까? 공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15번지 B점은요. 원이 됐으니까 원은 뭡니까? 유원지죠. 그리고 거리의 축소 비율이 축척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1200분의 1이 1로 축소를 한 것이 3cm니까 원래 거리를 구하면 3 곱하기 1200 하면 되겠습니까? 네. 1200 곱하기 3 하면, 아이고 어렵네. 3600. 이건 센티미터일 테니까 미터로 고치면 36m가 되겠죠. 네. 쉬운 문제죠. 네. 5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21번 틀린 것은 지금 색인도를 보시니까 가운데 몇 호라고 되어 있습니까? 15호. 15호 도면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1번 지적도의 도면 번호는 15호이다. 맞습니까? 맞죠? 126의 10의 지목은 공장용지이다. 거기 장이라고 되어 있죠? 공장용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126의 7에 제도된 십자가 모양의 동그라미는 지적삼각점 위치 표시이다. 이거 맞는 건데요. 뒤에 설명도 잘 나와 있는데 지적삼각점의 위치 표시는 이렇게 합니다. 지적 3과 보조점의 위치 표시는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에 약한 검은색을 칠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 도근점의 위치 표시는 작은 원으로 그려내요. 요거는 직경이 3mm, 요것도 3mm, 그 다음에 여기는 2mm.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적삼각점의 위치표시, 지적삼각 보조점의 위치표시, 지적도근점의 위치표시.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출제가 됐던 겁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 다음에 4번 산으로 표기된 토지는 임야대정 등록지이다. 맞습니까? 임야대정,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고 했죠. 따라서 지적도 갖고는 이 토지를 알 수 없을 겁니다. 임야대정에 등록되어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26의 구의 동쪽 경계는 0.2mm 폭으로 제도한다. 틀렸습니다. 0.1mm 폭으로 제도합니다. 경계는 0.1 폭이라는 겁니다. 이런 건 그냥 외워두셔야 되겠죠. 네. 넘기겠습니다. 22번을 보실 건데요. 22번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상으로만 나열된 것은 1번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일 테니까 도면에 등록되겠죠. 건축물의 번호는 등록되는 데가 없다 그랬죠. 삼각점 기준점의 위치 어디입니까? 도면. 그렇죠. 그래서 1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건축물의 번호가 틀렸습니다.
2번 집원 모든 지적공부 경계 지적도 임야도 위치는 지적도 임야도 이게 답이겠네요. 3번 소재 집원은 모든 지적공부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등록하지 않는다고 했죠. 고유번호가 틀렸을 테고 위치는 도면에 등록이 될 겁니다. 4번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따라서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되겠죠. 부호 및 부호도는 어디에 등록하는 거죠? 좌표 등록부에. 그렇죠. 도각선과 그 수치는 도면에 등록이 될 테고 토지의 고유번호는 어디에 등록은 뺀다고 했습니까? 도면에만 등록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부호 및 부호도 그 다음에 고유번호 이게 틀렸겠네요. 5번째 지목 이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따라서 지목은 등록이 될 테고 도각선 수치 이거는 도면에 등록되겠죠. 고유번호는 어디에는 등록하지 않는다고요? 도면에만 등록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게 틀렸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외우면 안 틀려요. 네. 그 다음에 22번 이거는 뭐 아까 보신 거고 24번 지적도, 임야도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똑같이 등록되어야 할 항목으로 짝지어진 것은 먼저 소재 집원은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되니까 다 등록돼야 되겠죠. 네. 디귿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좌표 등록부에는 지목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고유번호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하지 않아요. 정답은 1번 되겠죠. 아주 쉬운 문제예요. 그 다음에 25번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해야 된다. 아니죠. 제명 옆에 뒤에 좌표라고 표시를 합니다. 2번 지적도에는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3번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맞죠? 면적 측정 방법은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한다. 맞겠죠? 네. 5번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토지는 지적 확정, 축적 변경 위한 측량을 시하여 경계점 좌표로 등록한 지역에 투지를 한다. 맞겠죠? 그 다음 26번 일람도라고 되어 있는데 일람도 여기는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인데요. 이 지번부여 지역은 몇 장의 도면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몇 장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6 곱하기 8. 아유, 머리 좋으시네요. 6, 8, 48. 48장의 도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 토지를 전체적으로 이 도면을 가지고 이 토지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 도면들은 요 한 장 한 장이에요. 그러면 전체를 보고 싶다면 다 펼쳐봐야 되죠. 펼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따라서 전체를 볼 수 있게끔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도면이 하나 작성이 됩니다. 이걸 일람도라고 불러요. 지번부의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도면, 이걸 일람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도면이 작성이 되면 이걸 전체를 보기 위해서 넓은 공간에 공터해 갖고 다 펼쳐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수고스러움을 덜기 위해서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도면을 작성합니다. 이 일람도는 이 도면의 축척에 10분의 1로 축소를 해야지만 전체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의 지적도, 임야도의 10분의 1로 더 축소시킵니다. 그러면 이 도면이 만약에 1000분의 1이라고 한다면 일람도는 보통 10,000분의 1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도면보다 10분의 1 더 축소해서 전체를 볼 수 있게끔 그리는 거니까 이게 이게 1000분의 1이면 10,000분의 1이 될 겁니다. 또한 여기 이 하나의 지번부의 지역이 4장 정도가 존재한다면 4장 정도가 존재한다면 일람도를 구태여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겠죠. 4장 펼쳐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4장 미만일 때는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만. 4장까지는 작성해요. 근데 4장보다 미만일 때는 일람도는 필요 없을 겁니다. 그
그래서 1번 보시면 지적도나 임야도의 배치 및 접속 관계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도면이다. 즉 지방부여 지역 전체를 볼 수 있는 도면. 이게 일람도라고 불러요. 2번 읽어보시면 될 테고 3번 일람도에는 각 필지에 토지의 표시를 함께 등록한다. 그럴 수는 없죠. 왜? 전체를 볼 수 있게끔 도면보다 더 축소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보통 도면에 등록되는 내용이 다 등록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4번 일람도는 지적공부의 하나로서 도면의 매수가 4장 미만일 때는 생략도 가능하다. 그렇겠죠. 4장 미만인데 뭐하러 이걸 작성하겠습니까? 돈만 들지. 그 다음에 1200분의 1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의 일람도는 10분의 1로 축소해서 작성하니까 12000분의 1이 될 겁니다. 네, 그냥 이 정도만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 아까 외웠죠? 소재 지번은 이름표 역할을 하니까 무조건 등록해야 되고, 좌표값이 있다면 좌표값도 등록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네, 위설, 지목, 사파, 종이. 기억나십니까? 위설, 지목, 종이, 사파. 사파, 종이. 그렇죠. 쭉 넘어가겠습니다. 30번을 가보시면 30번 72쪽에 30번 다음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 1번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고유번호는 도면을 빼고선 다 등록한다고 했죠. 토대와 임대에 등록할 겁니다. 소재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하죠. 토대와 임대에 등록할 테고요. 축척은 지목에 등록되는 지적공부와 일치한다고 했죠.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따라서 축척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할 겁니다. 지목도 똑같죠. 축척과 지목은 똑같으니까 토대와 임대에 등록할 테고, 면적은 어디에 등록합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소유권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 등록합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1번은 맞네요. 2번 지적도, 임야도에는 고유번호 등록합니까? 고유번호 도면만 빼고 등록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소유권은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틀렸죠? 3 맞나요? 않는다라고 돼 있으니까 맞겠죠? 네. 3번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는 먼저 고유번호 도면만 빼고서는 다 등록한다고 했죠. 소재지번은 모든 지적공부, 공유지번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여기까지 맞죠? 네.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럼 이거 맞습니까? 맞는 지문이죠. 등록되지 않는다. 맞겠죠? 네. 맞아요? 네. 지적 파일은 대장에 대하여 작성한다. 작성하겠죠. 지적 파일이 뭡니까? 불가시적 지적 공부예요. 대장도 작성할 테고, 도면도 작성할 테고, 공유지연명부도 지적 파일 작성됐을 테고, 다 작성이 될 겁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고유번호는 어디에만 등록하지 않습니까? 도면에만. 소재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 축척은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축척은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죠. 부호도와 부호는 좌표 등록부에만. 좌표도 좌표 등록부에만. 그럼 어디가 틀렸습니까? 축척이 틀렸습니다.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따라서 좌표 등록부에는 지목이 등록되지 않죠.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을 테고, 소유권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좌표 등록부에는 등록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따져나가시면 안 틀려요. 네. 오른쪽을 보시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가장 틀린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개별 공시지가 등록합니까? 토지 이동 사유, 등급, 개별 공시지가 3가지 꼭 외우시라고 했죠. 토대와 임대에 등록할 겁니다. 1번 맞았을 테고 2번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하죠.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대지권 등록부에,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맞았겠네요. 도면에 지번은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
위치는 지적도 임야도. 맞았겠네요. 공유지역명부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 소유권 지번은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맞았겠네요. 자, 지번은 모든 지역공부.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지목이 틀렸을 테고 좌표는 좌표 등록부.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틀립니다. 되셨을까요? 네, 다 똑같은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5번을 한번 보죠. 3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연결이 되는 것은 먼저 소재는 모든 지적공부니까 토대에 등록이 될 테고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등록되지 않는다고 했죠. 따라서 1번 맞을 테고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 개별 공시지가는 뭐라고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나와 있는데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 위치도 지적도, 임야도.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전유 부분 건물 표시는 어디에만 등록합니까? 대지권 등록부에만. 이게 틀렸겠네요.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 건물의 명칭은 대지권과 관련되어 있죠. 대지권 등록부. 그렇죠. 네, 쉬운 문제예요. 그 다음에 36번. 다음은 지적공부의 보관과 반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내용은 나와 있는데요. 이 지적공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이것도 뭐 요약집 간단하게 보죠. 요약집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26쪽을 가보십니다. 26쪽. 26쪽을 보시면 지적공부의 반출이 나와 있는데 반출, 그 전에 지적공부의 비치 보전이 나와 있는데 지적공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가시적 지적공부,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공부가 있을 테고 이를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전환시킨 불가시적 지적공부가 있을 겁니다. 종이로 만들어진 가시적 지적공부는 누가 보존의 주체입니까? 지적수관청. 어디서? 지적서고에서. 그리고 영구 보존해야 될 겁니다.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의 지적공부는 이게 뭡니까? 불가시적 지적공부,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공부죠. 이건 창고에서 보존하는 게 아니겠죠. 네, 그게 2번이 되겠죠.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여기는 누가 추가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시도지사가 추가되어 있다고 했죠. 지적 전산정보 시스템. 지적 전산정보 시스템? 이게 아닐 텐데. 지적 정보 관리 체계, 지적 정보 관리 체계가 될 텐데 옛날엔 그냥 같은 용어로 써요. 지적 전산 정보 시스템에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정확한 표현은 지적 전산 관리 체계인가 그렇죠? 아닌가요? 이게 제가 수정을 했는데 안 고쳐졌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안 떠오르네요. 네, 이건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맞을 테고 반출은 이건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얘기하는 거죠. 지적공부는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두 가지가 있죠. 천재지변, 또 하나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그렇죠. 그 다음에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의 설치 주체는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외웠습니까? 주가 공부 이렇게 외웠죠. 주가 공부.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지적공부의 공개가 나와 있는데 공개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기 맨 위에 3번을 보시면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과 부동산 종합공부의 열람을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는 모두 무료로 한다. 지적공부는 열람과 등본 발급 둘 다 무료로 하지만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열람만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한다.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 다음에 지적 전산정보 자료의 지적 전산자료의 이용. 이게 아마 올해 나올 겁니다. 요게 지적공부에 대한 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자는 다음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지적 전산자료를 신청해야 되는데 전국 단위로 간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플러스 아래 행정기관, 시도 단위로 간다면 시도지사 플러스 아래 행정기관, 시군구 단위라고 한다면
지적소관청. 그렇죠. 이거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2번.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적 전산 자료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이걸 기억하셔야 되죠.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심사를 받은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된다.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심사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군부대가 주둔되어 있는 토지는 누구의 심사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국방부 장관. 그렇죠. 이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될 겁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죠. 왜 심사를 받지 않겠습니까? 미리 내부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국가기관이라서 미리 내부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테니까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3번이 제일 중요한데요. 3번.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전산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비상속인 토지에 대한 전산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요 3번이 개정이 된 거예요. 개인정보를 제외한 전산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이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아마 올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외웠습니까? 타적공 사생활 방지 대책 이렇게 외웠죠? 네. 타적공 사생활 방지 대책.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지적 전산 자료의 이용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다만 이것도 출제가 되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면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가 내고 지가 받는 거니까 면제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3번.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으로 내야 한다. 요 현금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수입인지는 세법 시간에 하셨을 텐데 국세의 개념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할 때는 인지로 납부하는 것이고요. 증지는 지방세의 개념이죠. 시도지사나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납부할 때는 증지로 낼 겁니다. 그런데 뭐도 이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현금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문제로 가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는데 36번. 옳은 내용은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서 지적공부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틀렸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될 겁니다. 2번. 대장과 도면 등은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때에만 소관청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이거 맞았습니까? 아니죠.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에 사전 승인을 얻은 때에만. 아니죠. 천재지변이 있거나 또는 사전 승인이 있거나 둘 다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틀렸고, 지적공보를 지적전산 정보시스템에 보존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전산 정보자료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보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것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적공보는 복제관리 시스템의 구축의 주체는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종합공부는 복제관리 시스템의 구축의 주체는 누굽니까? 지적소관청. 그렇죠. 지적공부의 복제는 누가 담당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종합공보의 복제 시스템 담당은 누구라고요? 지적소관청. 둘 비교해 있어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3번, 4번. 소관청이 천재지변 등을 이유로 지적공부를 시군구 청사 밖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게 반출 승인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거 맞았습니까? 네? 천재지변은 승인서 필요 없죠. 그래서 천재지변이 있거나 아니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있거나. 참 문제를 좀 치사하게 냈네요. 네. 5번 모든 지적공부는 지적서구에 영구히 보존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모든이 틀렸죠. 모든. 그 다음에 37번은 너무 쉽고 넘기겠습니다. 지적공부의 공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적 전산 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된다. 이거 맞았습니까? 전국 단위면 국토교통부 장관 플러스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시도 단위로 간다면 시도지사 플러스 아래 행정기관이니까 시도지사 플러스 누굽니까? 지적소관청. 시군구 단위라고 한다면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 이러면 틀린 질문이 될 겁니다. 2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적 전산 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거나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납부하지 않는다고 했죠. 지가 내고 지가 보는 거니까 네, 납부하지 않을 겁니다. 3번. 도면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열람 및 등본 교부 청구는 가능하나 도면의 복사는 할 수 없다. 이것도 틀렸어요. 아까 보여드렸죠. 네. 이것도 이제는 복사가 가능해요. 옛날에는 안 됐는데 이제는 도면 복사 가능합니다. 그래서 없다 틀렸습니다. 4번. 지적 전산자 누가 복사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국가기관, 지자체, 지적직량 수행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네. 그래서 틀렸고 지적 전산자료의 이용 방법으로 지적 파일을 복제하거나 지적 파일 자체의 제공을 요구할 수는 없다.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지적 파일 자체를 복제하면 적성국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복제가 안 된다. 파일 자체 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5번 지방자치단체가 지적 전산 정보 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요하지 아니한다. 내부적으로 협의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별도로 심사하지 않는다고 했죠.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 3번. 1번, 3번이 정답이 돼요. 39번 틀린 것은 1번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시도지사, 시정구수,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지적정보관리체계.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것의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이건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얘기하겠죠. 맞는 질문이 될 겁니다.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를 가세나 부동산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산자료,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공시지가 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주가 공부 요청 이렇게 외운 거 기억나십니까? 주가 공부 요청. 주는 뭡니까? 주민등록 전산자료. 가는요 가족관계 기록 전산자료, 공시지가 전산자료,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를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련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주가 공부 요청 이렇게 외워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드렸죠. 네. 그 다음에 몇 번인가? 4번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 전산자를 신청하거나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비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 전산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하나 더 추가하셔야 돼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전산자료를 신청할 때도 이때도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조문이 새롭게 추가된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전산자료를 신청할 때도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습니까? 맞아요? 틀렸어요?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체 없이 복구돼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지적공부 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하지 말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네. 다음 시간에는 공간정보법을 끝내고 싶은데 못 끝내겠네요. 네. 하는 데까지 하겠죠. 네, 다음 시간까지 여하간 공간정보법은 다 풀어오세요. 끝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공간정보법은 사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틀릴 게 별로 없어요. 틀릴 게. 그래서 다 득점을 하셔야 돼요. 각종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항, 이게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것도 잘 보시면 다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